함께 할 줄 아는 리더 김한중 알렉스 강의 읽어드리는 슬라이드 엣지 제3장 선택. 결국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느라 바쁘거나 하루하루 죽어가느라 바쁘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앤디 듀프레이, 쇼생크 탈출 주인공. 죽음의 문턱에 이른 어떤 재력가 노인이 쌍둥이 아들을 침대 머리맡에 불러놓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삶의 풍요로움을 두 아들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인은 말했다. 할 수만 있다면 너에게 이 세상을 다 주고 싶단다. 하지만 그건 되지도 않을 얘기고 대신 죽기 전에 너희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련다. 죽음의 목전에 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두 아들은 흐느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울지 말라고 아들들을 달랬다. 너희들의 모험에 자금줄이 되어 줄 지갑을 하나씩 주겠다. 지갑에 무엇이 담길지는 너희들의 선택에 달려있다. 노인은 아름다운 칠이 된 두 개의 상자를 침대 옆에 테이블에 꺼내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손을 넣었다. 노인이 상자에서 꺼낸 것은 자그마치 100만 달러나 되는 빳빳한 1000달러짜리 현금 문치였다. 현금으로 자그마치 100만 달러였다. 그리고 노인은 다른 손바닥에는 반짝이는 1페니 동전이 놓여 있었다. 너희 둘에게 공평하게 선택의 기회를 주마. 100만 달러가 든 지갑이든 1페니가 든 지갑이든 너희가 선택한 지갑은 한 달 동안 내 집사가 보관하게 된다. 각자 선택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은 것은 다시 내가 환수하여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니. 한 가지 더 노인이 덧붙였다. 너희가 100만 달러를 선택할 경우 원한다면 마을에 있는 내 거래은행에서 100만 달러 한도로 신용으로 돈을 인출할 수 있다. 1페니를 선택해서 똑같이 내 1페니 계좌로부터 돈을 인출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돈을 건드리지 않고 은행에 그대로 두면 매일 잔액을 2배로 늘려주라고 집사에게 지시해 두었다. 내 집사가 맡아 관리하는 한 계속해서 매일 2배씩 늘려줄 거다. 자, 가서 생각해보렴. 저녁 시간에 읽을 만한 책을 한 권씩 주마. 내일 아침에 다시 와서 너희들의 선택을 알려다오. 노인은 두 아들에게 작은 책을 한 권씩 건네고 입을 맞추고 두 아들을 보냈다. 형은 침대에 누워 낮에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뭘 선택하지? 그는 선택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런 선택을 하신 걸까? 좀처럼 잠이 오지 않는 형은 불을 켜고 아버지가 주신 책을 찾아 들었다. 시간 보내기도 좋고 조금 읽다 보면 잠이 올 수도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했다. 책을 읽고 보니 표지에 제목이 심플한 금색 글씨체로 볼록하게 새겨져 있었다. 선택. 선택이라 그가 중얼거렸다. 선택. 어쩐지 미스테리하긴 한데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걸까? 선택. 어쩐지 미스테리하긴 한데 무슨 선택을 말하는 걸까? 책을 쭉 훑어보니 한 장 이래봤자 한 페이지를 넘지 않았고 장과 장 사이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 어린이 동화나 우화 모음집 같다고나 할까? 그는 책을 치워버려야 했지만 책 속에서 무언가 속삭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조금만 읽어보렴. 그는 다시 책을 펼쳐 들고 워터 히아이신스라는 제목의 첫 번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커다란 연못 가장자리에 작은 워터 히아신스가 있었습니다. 작은 워터 히아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커다란 연못 저편 세상이 보고 싶었습니다. 워터 히아신스가 작은 소리로 꿈을 이야기하자 연못의 물은 거만하게 물결을 찰랑거리며 비웃었어요. 연못 저편 세상이라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작디 작은 식물 주제 어림없는 일이지? 기후가 온난한 지역 연못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워터 히아신스는 꽃잎이 6개인 아름다운 식물입니다. 꽃 색깔은 보랏빛 블루부터 라벤더 핑크까지 다양하고 아름답지요. 이 작은 워터 히아신스는 특히나 완벽한 화초였어요.
정말 예쁘고 작고 연약한 꽃이었지요. 하지만 워터 히아신스는 지구상의 식물 중에서 제일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기도 해요. 식물학자와 생태학자들이 혀를 내둘 정도지요. 물론 이 사실은 무리 알 리가 없었죠. 워터 히아신스는 개체 하나가 자그마치 5,000개의 씨앗을 생산할 수 있지만 씨앗을 번덕스러운 바람과 물결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2배로 번식하면서 땅을 타고 자라는 짧은 줄기를 새끼 워터 히아신스로부터 독립시키는 방식으로 영역을 확장해 간답니다. 워터 히아신스가 연못에 나타난 첫날 어느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둘째 날 워터 히아신스는 2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어느 누구도 그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날 다시 2배로, 그 다음날 또다시 2배로. 그러나 여전히 어느 누구도 워터 히아신스를 보지 못했습니다. 워터 히아신스는 아주 작은 식물이었기 때문에 매일 2배씩 늘어갔지만 처음 2주 동안은 알아차리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15일째 되는 날 워터 히아신스는 연못 1평방미터를 덮을 만큼 번식했고 연못의 잔잔한 초록 수면에 라벤더 핑크 점 하나가 보일 정도가 되었어요. 한 달에 3분의 2가 지난 20일째 되는 날 연못을 지나던 어떤 사람이 연못 가장자리에 워터 히아신스가 작게 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바로 누군가 잃어버린 수건이나 버려진 포장지건이 생각해버렸답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2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연못의 절반은 여전히 수면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고작 24시간 이후 30일째 되는 날, 연못의 수면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연못 전체가 보랏빛 핑크, 워터 히아신스로 완전히 덮여버린 것이지요. 형은 아름다운 식물로 흐드러지게 뒤덮인 연못을 떠올려 보았다. 이 이야기와 선택, 바로 선택이 어떤 연관이 있다는 건지. 아들은 이렇게 독백을 하고 기지개를 켜 하품을 했다. 하룻밤에 이 정도 독서면 충분하지. 그는 불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묻혔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일어나 앉아 불을 켰다. 무언가 그에게 책을 조금 더 읽어보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형은 페이지를 넘겨 들통 안에서라는 제목의 2번째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개구리 2마리가 완전한 늪지를 떠나 인근의 한 농장으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오래지 않아 작은 농장에 도착한 개구리들은 커다란 우유통을 발견했습니다. 통으로 폴짝 뛰어든 개구리들은 통의 절반 정도가 신선한 크림으로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개구리 2마리는 뛸 듯 기뻤습니다. 크림은 개구리들을 평생 먹어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었거든요. 오래지 않아 개구리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슬슬 졸리기 시작한 그들은 이제 그만 돌아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들이 통으로 뛰어든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은 문제가 달랐어요. 통 안은 너무 미끄러워서 기어오를 수가 없었고 바닥은 닿지 않았기 때문에 바닥을 디디고 뛰어오르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통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공포에 빠진 개구리들은 미친 듯이 허우적거리며 통 안쪽을 미끄러운 공면에 발 디딜 곳을 찾아 몸부림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개구리 한 마리가 울부짖었습니다. 아무 소용없어. 우리 이제 끝장이야. 아니야. 다른 한 마리가 펄떡거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올챙이였을 때를 생각해봐. 물에서 나와 땅으로 뛰어오를 날을 그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어? 친구, 계속 수영해.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친구 개구리는 그를 애처롭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개구리 일생에 기적이란 없다고 그렇게 말한 슬프게 속삭인 친구 개구리는 안녕
안녕이라는 작별 인사를 건네고 그만 아래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남은 개구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적을 염원하며 끊임없이 작은 원을 그리며 발을 저었습니다. 1시간이 지난 후 개구리는 여전히 보잘것없는 작은 원을 계속 그려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발을 젓고 있었는지 그것조차도 모를 지경이었습니다. 친구가 죽어가며 남긴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 그의 작은 근육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 녀석이 옳았던 걸까? 개구리가 절망에 빠져 생각했습니다. 개구리의 일생에 기적은 없는 것일까? 마침내 그는 더 이상 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흐느낌과 함께 개구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쯤 되자 형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다. 감겨오는 눈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 개구리가 포기하기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버퉁대고 있는 대목에서부터 형은 이미 잠에 빠져들어 있었고 2마리 개구리 이야기의 결론도 벌써 다 지어놓은 상태였다. 그리고 형의 결론은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친구와 달리 남은 개구리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구리는 시험 삼아 한 발을 쭉 뻗어보았습니다. 무엇인가 단단한 것에 닿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개구리는 안도의 한숨을 깊게 내쉬고 먼저 세상을 떠난 가엾은 친구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고는 자신이 방금 만들어 놓은 커다란 버터 덩어리를 기어올랐습니다. 통 바깥으로 뛰어나온 개구리는 습지에 있는 안전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형은 1페니 동전으로 가득한 연못에서 꽃밭에 누워 헤엄치는 듯 개구리의 꿈을 꾸었다. 재력가 노인의 또 다른 아들 쌍둥이 동생 역시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주신 책은 펼쳐보지도 않았다. 잠을 자거나 책을 읽기에는 너무 바빴다. 동생은 아버지께서 $1000 뭉치를 보여주신 순간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고 앞으로 한 달 동안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건지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행동을 개시했다. 아버지에게 자신의 선택을 알린 후 그는 은행에 바로 $1,000,000 신용 계좌를 개설하고 자신을 도와 그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할 능력 있는 이사를 고용했다. 그리고 둘은 도시 한복판에 있는 호텔룸을 빌려서 일주일 동안 직원 면접을 보았다. 일주일이 끝나갈 무렵 명석한 금융 전문가, 시장 전문가, 투자 전문가들을 고용할 수 있었다. 이 전문가 그룹은 둘째 주 내내 동생의 $1,000,000를 엄청난 재산으로 불려줄 계획을 세우며 시장 조사와 회의 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다. 셋째 주가 되자 그들은 완전 무장을 마치고 백만장자인 동생을 억만장자로 만들어줄 비즈니스의 전쟁터로 뛰어들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며칠이 지난 후 형이 $1,000,000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진 형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형이 $1,000,000가 아닌 1페니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고 동생은 충격에 빠졌다. 우리가 같이 아버지를 만났던 다음 날 나는 다시 아버지를 뵈러 갔었어. 쌍둥이 형 동생이 말했다. 그때 집사가 내 지갑 속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처음에 달랑 하나 있던 동전이 2개가 되어 있었어. 세 번째 되었 날 다시 들여다보니 이번에는 4개가 되어 있었고 4일째가 되는 날 8개가 되어 있었어. 동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동전 뭉치 이야기를 계속하는 형을 믿을 수 없는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형은 5일째 되는 날 16페니, 6일째 되는 날에는 32페니, 일주일 되는 날에는 64페니의 미천을 모으게 되었다. 둘째 주 마지막 날에는 동전 뭉치는 거의 $90 가까이 불어나 있었다. 하지만 그 돈은 동생을 잘 나가는 금융 전문가 팀이 일하는 호텔 레스토랑의 저녁 한 끼 값도 되지 않았다. 다시 시간이 흘러 3주차가 되었다. 형의 지갑은 $655로 불어났고 동생의 일주일 생활비 정도의 금액이 되었다. 이런 한심한 동생이 소리 질렀다. 1페니를 선택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아버지에게 가서 마음이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라고. 아버지께서 바꾸어 주실지도 모르잖아. 아니면 절반이라도 50만 달러라도 주실지 몰라. 그래도 지금 형이 쥐꼬리만큼 모으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어? 아니면 내가 도와줄게. 형이 겨우 일주일 간신히 먹고 살만한 돈으로 이 세상을 살도록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그러나 형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날 밤 노인은 잠자던 중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다. 한 달의 마지막이 임박한 쯤 동생이 고용한 임원이 다소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해왔다. 금융시장이 그리 좋지 않아서 처음 세웠던 장밋빛 계획을 조금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동생은 임원에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흥분된 마음으로 다음 보고를 기다렸다. 31일째 되는 날, 이날은 두 형제가 아버지의 집사를 만나 그들이 받은 지갑에 있는 최종 금액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날이었다. 31일 아침, 동생의 임원이 최종 보고를 들고 나타났다. 임원은 당황한 듯 안절부절 못하며 목을 가다듬은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다. 그리고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다는 이야기로 보고를 시작했다. 일부 투자는 무척 성과가 좋았고 반면에 실패한 투자도 있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는 동생은 중간 정도의 투자 성과를 거두었다. 전문가 팀이 동생의 100만 달러를 150만 달러로 불려놓았으니 약 50%의 투자 성과를 낸 것이다.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나쁜 소식은요. 동생은 숨이 꾹 참고 말했다. 그게 말이지요. 임원이 말을 이었다. 직원 월급, 세금, 수수료, 은행이자, 호텔 비용. 그는 다시 목을 가다듬고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또 제 월급도 있고요. 다 포함해서 175만 달러가 조금 넘었습니다. 동생은 25만 달러의 적자를 낸 것이다. 단지 부유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빚을 지게 되어버린 것이다. 완전히 망했다. 정신이 반쯤 나간 채로 도시를 가로질러 형을 만나러 간 동생은 형을 전에 만나러 갔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에 휩싸였다. 28일째 되는 날, 형의 동전 지갑은 100만 달러를 넘겼고 29일째에는 250만 달러를 찍었다. 어제 30일째 되는 날, 500만 달러를 넘겼고 오늘 집사로부터 지갑을 넘겨받은 그의 수중에 들어온 총액은 1073만 7418 그리고 24센트였다. 동전이 불어나기를 기다리기로 선택한 형은 소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복리의 놀랍도록 특별한 힘을 알게 되었던 그것이었다. 워터 히아신스가 연못의 수면을 덮어버린 것과 같이 개구리가 크림을 버터로 바꾸어버린 바로 그 특별한 힘을 말이다. 100만 달러의 선택을 했던 동생은 파산하여 빚더미에 앉았다. 동전을 선택했던 형은 1000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게 되었다. 물론 나도 잘 안다.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우화에 불과하다. 현실에서는 한 달 동안 돈을 매일 2번씩이나 2배씩 불려준 집사 따위는 없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움직인다. 현실 세계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 로즈마리 올슨 여사, 바로 내 어머니의 이야기다. 어머니께서는 35년간 교회에서 사무보조일을 하셨다. 보수는 매우 적었으며 복리후생이 좋은 것도 아니었다. 게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안 그래도 힘든 생활이 더욱 공건해졌다. 생활은 더 어려워졌다.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하셨다 아버지께서는 심각한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평생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셨다. 아버지는 제한군인국에서 20년은 근무하셨는데 결국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제한군인국 산하 제한군인병원의 환자 신세가 되었다. 폐기종에 걸려 폐를 떼어내셔야 했고 결국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그때 아버지의 나이 겨우 41였다. 전역군인의 장례식 그곳에서는 누구나 TV에서 한 번쯤 보았을 법한 그림이 연출되었다. 미국 국기를 주름 하나 없는 깨끗한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 고인의 장남에게 건네주는 것 말이다. 내가 바로 그 장남이었고
그때 내 나이는 겨우 11살이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새 아이를 책임지며 싱글맘이 되었다. 어머니께서는 하루 종일 일하셨고 집에 돌아와서는 요리를 하고 우리를 돌보셨다. 엄마는 절대 술을 마시지 않고 신세한 탓을 하거나 욕을 하지도 않으셨다. 단 한 번도 말이다. 그리고 어린 내가 엄마가 필요할 때는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어찌나 한결같으셨는지 후에 장난으로도 어머니를 사무적인 로즈 여사라고 부르며 놀리곤 했다. 내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 모든 상황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어머니께서도 자랄 때 넉넉한 환경이 아니셨고 우리 형제들 역시 그렇게 컸다. 집도 작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가질 수가 없었다. 나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다. 그리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다. 필름을 빨리 돌려서 내가 인생에서 어느 정도 성공할 한 후로 가보자. 1996년 토마스 스탠리, 그와 함께 윌리엄 단코가 쓴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스탠리와 댄코의 이 책은 평범한 사람들이 슬라이드 엣지 원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부를 형성하는 방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책에 등장하는 백만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도 터무니없는 도박으로 벼락부자가 된 것도 아니다. 대저택에 살면서 요란한 자동차로 허세나 부리는 호화 생활자도 아니었다. 수입보다 적은 돈으로 살았고 이성적으로 현명한 선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갔다. 그 책이 발견되었을 때 내 친구가 내게 말했다. 제프, 이 책 읽었어? 딱 자네 이야기더군. 자네랑 아주 똑같아. 자네야말로 이웃집 백만장자야. 그렇다. 그 책은 나의 재정관리 방식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오랫동안 나는 한 달 생활비를 $4,000로 제한했다.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통장에 $1,000,000 모일 때까지 나는 절대로 한 달 생활비로 $4,000를 넘기지 않았고 목표를 달성한 다음에서야 비로소 $5,000로 올렸다. 몇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머니께 그 책을 전해드리면서 친구가 날더러 언제나 차근차근 꾸준하고 소박하게 그지없는 이웃집 백만장자 같다라고 말씀드렸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왜 그런지 아니? 아니요. 무슨 뜻으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어린둥절했다. 왜죠? 어머니가 나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이 엄마도 백만장자이기 때문이야. 네? 내가 말했다. 어머니 집 말씀이세요? 아니면... 하지만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집은 $1,000,000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97년 거품이 가득 들어간 시세를 고려해서 집값은 $1,000,000 근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집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집 얘기가 아니야. 정말 나도 한 $2,000,000 정도는 있어. 저축해 놓은 거지. 알잖니? 적은 말이야. 세상에, 나는 그저 어머니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나도 은행이 $2,000,000 정도는 있다고. 어머니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어리나간 내 눈을 보시고 어머니께서 어깨를 으쓱 하시더니 덧붙이셨다. 뭐 대단한 일이라고 자랑이라고 하고 다니는 걸 그랬니? 매일 출근하시고 아들을 건사하랴 좁아터진 집에서 살면서 어머니는 조용히 저축을 하고 계셨던 것이다. 꾸준히 차근차근 말이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스스로를 백만장자로 만드셨다. 워터 히아신스가 연못에 수면을 덮어버린 것과 똑같은 바로 그 힘. 개구리가 크림을 버터로 바꾸어버린 바로 그 힘. 쌍둥이 형이 1페니를 $10,000,000로 탈바꿈시킨 그 놀라운 힘. 그 힘이 어머니가 어렵게 번 쥐꼬리만한 월급을 $1,000,000로 키워낸 능력이며 이 책의 주제이다. 알고 보니 나는 평생 가장 완벽한 슬라이드 엣지 모범 답안을 바로 곁에 모시고 살아왔던 것이다. 은퇴 때 $1,000,000를 훌쩍 넘기게 될 친구의 개인연금 적금도 매일 2배로 늘어난 쌍둥이 형의 동전처럼 천천히 복리로 쌓인 우리 어머니의 저축도
배수로 번식한 연못을 덮어버린 작디 작은 워터 히아신스 꽃송이도, 결국 크림을 버터로 바꾸어버린 개구리의 작은 발차기도 시간을 통해 슬라이드 엣지가 얼마나 놀라운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슬라이드 엣지는 반대의 경우에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 단순한 일상의 원칙을 지켰던 것이 내가 경영대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회에서 남들보다 일찍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롤러코스터 방정식의 다른 절반이 아직 남아있다. 생존에서 실패로 미끄러져 내리는 동안 나는 그 전에 내게 늘 해오던 단순한 일상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내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또 떨어진 이유는 유일한 이유, 바로 그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소소한 선택을 했고 전혀 해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그 선택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실패의 나락으로 끌어내리고 있었다. 영화 대부 3편에서 열연한 알파치노의 대사가 생각나는 대목이다. 겨우 살았다 싶었는데 놈들은 지체 없이 나를 또 진흙탕으로 꼬라놓고 마는군. 난 그 정도로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워. 슬라이드 엣지는 절대 봐주는 법이 없으며 극단의 결과를 가져온다. 생산적으로 사용하면 성공의 정상에까지 오를 것이고 경솔하게 사용하면 반드시 실패할 것이다. 단순한 생산적인 행동을 오랜 기간 일관되게 반복한다. 단순한 판단의 실수를 오랜 기간에 일관되게 반복한다. 선택은 이렇게 간단하다. 100만 달러를 손에 쥐고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 엣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곧 모든 것을 잃게 된다. 빈손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슬라이드 엣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전 세계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우리 어머니는 그 사실을 잘 알고 계셨다. 나이를 먹어도 나는 알지 못했다. 대부분이 그렇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만 달러를 선택하고 100만 달러가 훌쩍 넘는 손실을 낸 쌍둥이 동생과 비슷하다. 혹은 하찮아 보이는 작은 발차기라도 충분히 오랫동안 한다면 결국 크림을 버터로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알지 못했던 운명주의자 개구리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의 원칙들이 미래에 가져다 줄 엄청난 결과를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작은 원칙들이 성공을 담보로 하는 원칙들임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 못한다. 하지만 볼 수 있건 없건 간에 그 끝은 결국은 오고야 만다. 통장에 찍힌 100만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나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드는 열차가 될 수도 있다. 재력가 노인이 두 아들에게 선물을 이야기했을 때 쌍둥이 동생은 선물이란 돈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형은 아버지의 의중에 더 집중했기 때문에 그 선물이 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선물은 지혜였다. 노인은 아들에게 간단히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지혜가 빠진 재물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돈을 주는 대신 철학을 물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이 이야기는 교훈이 있다. 돈, 지렛대의 원리, 성장, 등비 수열의 법칙 등에 대한 교육이 들어있다. 일상 속의 작은 행동들이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얼마나 큰 격차를 가져오는지, 워터 히아신스나 하찮은 동전같이 언뜻 보기에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표현을 한 교훈이 들어있다. 작은 것이 꾸준함으로 쌓이고 또 쌓일 때 파괴력과 인내의 힘에 대한 가르침도 담겨있다. 그리고 하나도 대단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래서 하지도 않아도 그만일 것 같은 그 사소한 일들이 사실은 전혀 사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저 전혀 사소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결정적인 것임을 이제 우리는 안다. 단순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계속 반복을 할 때 이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을 갖고 쉬지 않고 크림을 젓는다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 엣지의 교훈이며 우리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다. 재력가 노인이 두 아들에게 요구한 선택은 이 세상이 매 순간 우리에게 요구하는 선택과 동일하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에 좋은 친구가 늘어 삶이 풍요로울 수도 있고 외로움과 고독이 깊어질 수도 있다.
갈수록 활력이 넘칠 수도 있고 나날이 기력이 쇠할 수도 있다.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성취감과 절망, 그리고 백만장자와 비치법. 이 모두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시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러한 선택한 결과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마치 연못을 뒤덮은 워터 히야신스처럼 우리들 삶의 표현을 서서히 덮어버릴 것이다. 슬라이드 엣지는 재력가의 노인의 선물로 가는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올바른 사고와 행동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손쉬운 100만 달러의 환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복리로 불어나는 동전을 선택하는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크림이 버터로 바뀔 때까지 쉬지 않고 다리를 젓도록 해줄 것이다. 슬라이드 엣지는 돈과 재산, 미소와 격려의 말, 우정과 대인관계, 일과 성공 등 내가 내 인생의 연못에 심고 싶은 히야신스를 고를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인생의 연못이 내가 선택한 꽃송이로 한가득 덮일 수 있도록 말이다.